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의 송인호입니다. 세계태권도연맹이 2017년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를 전라북도 무주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내에서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가 열리는 것은 지난 2011년 경주대회 이후 6년 만이고 무주는 국내에서는 역대 7번째 개최지가 됐습니다. 이제 대회 유치를 계기로 무주가 태권도의 성지임을 세계에 알리고 경제, 문화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 발전을 견인해야 할 숙제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세계 태권도 선수권대회 유치의 성과를 살펴보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앞으로 남은 과제를 점검해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종석 전라북도 대외협력국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노신 태권도원 기획본부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희영 무주군 문화관광과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최상진 우석대학교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대회 유치가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태권도인들에게 상당히 경사스러운 일인데요.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유치를 이뤄낸 소감과 함께 이 대회를 계기로 각자 기대하시는 바가 있을 텐데 그게 무엇이고 오늘 토론에서 도민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무엇인지 간단히 이야기 듣고 본격적인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석 국장님. 먼저 이번 유치 성공을 위해서 지지를 해주신 태권도인과 200만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대회 유치의 의미는 무엇보다도 유치를 해야 될 때 유치를 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태권도원을 태권도인의 성지로 조성한다고 정부가 10년간 2,500억을 들여서 조성을 했는데 태권도인의 성지로 자리매김되려면은 그만큼 세계 태권인들에게 각인이 되어야 되는데 작년에 개원 이래 이렇다 할 그런 계기가 없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이런 세계 선수권 대회와 같이 일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이런 기회가 필요했었는데 이것도 너무 늦어지면 또 의미가 없습니다. 19년, 21년, 23년에 또 유치는 할 수 있겠지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태권도 활성화가 늦어지기 때문에 유치해야 될 때 적시에 유치를 할 수 있었다. 이것이 이번 대회 유치의 큰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거듭 많은 성원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박노신 기획본부장님. 예. 저희 태권도원의 입장에서는 지난해 태권도원을 개원하고 이제 1년 만에 국제 태권도 대회 중에서 가장 역사가 깊고 권위가 있는 이런 세계 선수권 대회를 유치하게 돼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 개최를 계기로 해서 전북도와 무주군의 지역 경제 문화 활성화뿐만이 아니고 태권도원이 전 세계 태권도 성지로서 확고히 좀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희영 과장님. 네, 2017년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우리 전라북도 무주에 유치하게 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유치가 확정되는 그날 러시아 현지에 있었습니다만은 참으로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동안 대회 유치를 위해서 많은 성원을 해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잘 준비해서 성공적인 대회로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민 여러분의 성원을 바라겠습니다. 네, 최상진 교수께서는 경기인 출신인데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 우선 우리 전라북도 무주에 2017년도 세계 태권도가 유치됐다는 것에 대해서 태권도 한 사람으로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 이 대회를 통해서 전라북도나 무주 태권도원이 위상과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고 더불어 태권도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할 촉매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당초 경쟁 도시였던 터키의 삼순시와 치열한 접전이 예상됐어요. 오히려 불리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막상 결과를 보니까 그렇진 않았어요. 자, 압도적인 표 차이로 결정이 됐는데 유치의 성공 요인들이 몇 가지 있을 텐데 어떤 점들이 유치 성공에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이 국장님. 네. 러시아에 가기 전에 지난달에 이 프로그램에서 우리 사회자께서 전략을 물어보셨을 때 말을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여건에서 터키에 분리해서 똑같은 조건으로 해서는 이기기 어렵겠다. 그래서 단일 종목 선수권 대회의 수준을 넘어서 올림픽이나 월드컵
아시안 게임 이런 종합 선수권 대회를 유치하는 수준의 적극적인 인센티브와 전략을 구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그 전제하에 경제적인 분야, 또 감성적인 분야, 또 대륙별로 그 어디를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할 것인지 구분을 해서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경제적 분야에 있어서는 선수들의 참가 비용을 저감시켜주는 것이 가장 잘 먹혀들 것으로 보고, 아시아나 항공 이용 시 40% 할인 혜택이라든가, 선수단 체제비를 할인해서 1인 1박 3식에 40불에 지원을 한다든가, 또 경제 곤란국 선수들의 체제비 부담이라든가, 태권도 용품 지원 문제, 또 태권도 세계화를 위해서 태권도 기념공원을 조성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 내년에 또 유소년 태권도 잼버리를 개최하는 제안들을 했었고, 집행위원들의 감성에 접근하기 위해서 캐리커처를 담은 백드롭을 우리가 본부 호텔 입구에 걸어서 집행위원들의 많은 흥미를 유발시켰고, 또 집행위원들 32분의 명함을 하나씩 다 박아서 거기에 2단 엽차기, 정권 지르기 이런 캐리커처를 또 담아서 지사님께서 집행위원들을 접촉할 때 그 명함을 건네주면서 대화를 하니까 훨씬 더 부드러운 분위기가 연출이 또 됐었습니다. 그런 그 감성적인 분야와 함께 또 그동안에 우리 한국이 태권도 종주국이라고 그래서 상당히 권위적으로 보여진 부분이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친근감 있게 다가가기 위해서 PT 컨셉을 태권도원을 10년간 뭐 2,500억을 들여서 지었다 이런 데에다가 중점을 두지 않고, 우리 한국이 태권도원을 이렇게 조성을 해서 세계 태권도인들에게 드리는 선물이다, 이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PT도 구성을 했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대륙별로 분석을 해보니까 유럽과 그 중동 지역은 그쪽으로 또 결속하는 그 모습이 보였고, 우리는 아무래도 아시아권과 미주 지역이 좀 우호적이었고, 그래서 캐스팅 보드를 쥐고 있는 아프리카를 어떻게 공략하느냐, 이것이 또 관심사여서 저희가 그쪽 분야에 공을 좀 들였던 부분, 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그런 전략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른바 중립적인 국가들을 확실히 우리 편을 끌어들였고 감성적인 접근도 큰 도움이 됐다. 예. 박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예, 뭐, 무엇보다도 그 지금 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전북도의 이런 전방위적인 그런 노력이 뭐 가장 큰 뭐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그다음 대부분 앞에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은, 정부에서 이런 단위 선수권대회를 직접 정부의 장차관이 직접 현재 찾아가서 지원한 이런 사례는 사실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번에 사실 이 대회 유치를 위해서 전폭적으로 좀 지지를 했는데 그 부분도 주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고, 이 국장님 말씀대로 이제 전략을 갖다가 지역별로 가가지고 이제 뭐 아프리카나 페남 이런 쪽으로 좀 집중적으로 설득한 것도 주요한 요인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는 우리의 강점을 살펴봤는데 반대로 우리가 유치할 때 불리했던 점, 불리하게 점쳐졌던 점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걸 우리가 고쳐야 할 점들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먼저 박 과장님. 우리가 유치를 하면서 불리했던 점, 이걸 우리가 고쳐야 될 점, 이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 부분은 역시 우리의 그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은 곳에서부터 유치가 출발했다고 저도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불리하게 작용했던 점들은 바로 우리가 현실에서 숙제로 풀어야 할 과제로 남게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특히 삼순시의 경우는 공항과 호텔 그리고 경기장에 이르는 이런 인프라가 아주 잘 갖춰진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공항과 경기장, 호텔 등 이 인프라 상호 간의 접근성이 매우 용이한 곳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것은 우리 무주에서 앞으로 이런 접근성의 문제, 예컨대 공항에서 우리 무주에까지의 접근성, 또 무주 읍내에서 태권도까지의 접근성,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로 이번에 유치 과정에서 다시 한번 좀 크게 느낀 사항들입니다. 네. 자, 최 교수님. 네. 박 과장께서는 이른바 하드웨어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네, 네. 소프트웨어 쪽의 문제 같은 건 또 없겠습니까?
일단 저희가 뭐 대회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뭐 도에서 적극적인 홍보방을 해서 성공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해놓고 나서 저희 잔치가 이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도 중요한데, 예를 들면 경주 같은 경우는 146개국이 참가를 했고요. 이번 러시아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37개국 정도 참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무주에서 유치했을 때는 그래도 180개국 이상은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 대조직회를 빨리 구성을 해서 이런 전략을 해서 각의 5대 대륙의 무슨 회장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컨택을 해서라도 빨리 전지훈련이라든지 와서 저희 대회가 치를 수 있어야 되고, 또 올 10월에 그 국기원 연수원이 이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뭐 연수원이 아니라 주 행정부처가 들어와야 되는데, 단순히 뭐 논의를 해서 와라가 아니라 그 직원들의 같은 그 복지 시설이라든지 주 공간 이런 것을 만들었을 때 앞으로 더 나갈 수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러시아에서 참개국이 30몇 개국이요? 137개국. 137개국. 예, 네네. 그랬을 때 자, 이번 대회 유치의 성공은 실질적으로 태권도원의 승리,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무총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본부장께서는. 예. 태권도원에 이제 지금 현재 뭐 전용 국제 그 대회를 할 수 있는 전용 경기장이나 숙박시설 뭐 이런 환경적인 요인도 좀 중요했겠지만은, 이번 대회 유치는 이제 세계 태권도계가, 그 세계 태권도의 성지로서, 그리고 세계 태권도 네트워크의 중심지로서의 태권도의 위상을 갖다가 인정한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향후에 태권도에 이제 그는 기대, 이런 것도 반영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태권도 입장에서 가장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일이라고 보고요. 이런 이제 이번 세계 선수권 대회 이 유치를 통해서 세계 태권도계의 이런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이제 전북도 하고 무주군까지 협력해가지고 대회를 성공적으로 좀 개최할 수 있도록 차질을 준비하는 그런 일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전라북도가 사실 이번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꽤 오래전부터 관심을 기울여 왔는데요. 자, 이번 대회를 통해서 그만큼 얻을 수 있는 게 많다라고 평가를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이 대회 유치를 위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종수 국장님, 뭘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태권도원이 준공은 됐지만 일부 시설이 미비합니다. 특히 상징지구 같은 경우는 기부금 사업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미진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것을 국비로 전환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다. 또 진입로 그 확포장 문제도 지금까지는 BC가 안 나와가지고 수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터덕거렸었는데 지금 일괄 예타 중입니다만은 세계 선수권대회 유치가 결정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미비한 인프라 구축을 조기에 당기는데 상당히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이제 운영면에서 태권도원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면 그에 따라서 관광 수요가 또 촉발이 될 것이고, 또 태권도원의 기능은 무엇보다도 경기도 경기지만 교육 연수 프로그램이 주요 기능입니다. 국기원 연수 기능 이전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된다면은 무주군을 중심으로 해서 동북권에 새로운 성장 축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연수 교육 문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 해외에서 태권도 사범을 하신 분이 계셨는데 자기는 한 번도 태권도에 관한 연수나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팩트인 것 같고, 자, 박노신 본부장님. 네. 자, 이번 대회를 통해서 태권도원이 거는 기대 중에 하나는 대회를 통해서 어떤 개발에 대한 속도감을 더 낼 수 있지 않을 것이냐라는 기대도 하고 계시죠? 물론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상징지구 부분도 이제 포함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이제 태권도 전용 경기장은 뭐 최신의 이제 시설로 지금 이제 구축되어 있지만은 지금 이런 선수권 대회나 대규모 이제 이런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보조 경기장 이런 훈련 시설이 사실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이제 대회 유치를 계기로 지금 정부하고 지금 협의하고 같이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도 같이 뭐 전북도 정부와 협의해서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좀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세계 태권도 대회 유치가 안 된 것보다는 훨씬 더 속도감은 기대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뭐 그럴 걸로 지금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 대회 유치로 가장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곳이 무주죠? 어떻습니까? 네, 일단 대회 개최지로서 무주가 당연히 그 효과를 가장 많이 누릴 수 있다고 저도 판단합니다. 특히 직간접적인 효과 중에서도 이제 태권도원과 무주라는 이런 브랜드를 대회 개최가 성공함으로써 세계에 일거에 홍보할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대회 기간을 전후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 무주에서 그 기간 동안 생활할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숙박시설, 음식점 등 이런 상가들에게 지출하는 직접적인 이런 효과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 태권도원과 무주군이 세계에 알려지면 태권도 선수권 대회 이후에 우리 무주가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기대를 해봅니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인프라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앞서 우리 국장님과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저희들이 태권도원과 관련된 수건 사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상징지구 태권전과 명인관 같은 경우 있고, 그리고 진입도로 개설 문제, 그리고 보조 경기장 문제도 지금 새롭게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아무래도 이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개최를 위해서 좀 더 앞당겨지고 가속도가 붙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최 교수께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일단 그 발전에 대해서는 더 전문가들이 하시지만 저 이제 태권도인으로서 태권도 실질적인 선수들이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 러시아 대회에서도 저희가 대표 시합에서 저희가 만족할 만한 성적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빠른 시일 안에 대표 선발전 같은 경우도 올해 만약에 선발전을 해서 내년에 국가대표가 먼저 선착이 선발이 된다 하면 그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선발이 된 선수들이 해외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 학교에 저희 전라북도에 전지훈련을 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고 봅니다. 특히나 이란 같은 경우는 전지훈련에 대한 마케팅 전략이 워낙 좋아서 한국에 전지훈련을 오지 않습니다. 이게 곧 이란이라든지 중동권에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가 예를 들면 저희가 2012년도에 런던 올림픽 때 저희 학교에 6개국이 전지훈련을 왔습니다. 이태리, 태국, 뉴질랜드, 멕시코 이런 데 와서 실질적으로 2012년도 올림픽에 금메달이나 동메달 3개를 땄습니다. 거기에서 2017년도에 올해 금메달 땄던 태국의 선수 같은 경우는 파크니 파크라는 선수는 저희 학교에서 전지훈련하고 갔던 선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태국에 있는 협회장 같은 경우는 저희 학교에서 워낙 좋아서 올해도 저희 우석대 총장기 대회 때도 참가를 하겠다. 친선으로 와서 격려 차원도 하겠다를 했고, 유럽의 샤키 연맹 회장 같은 경우도 저희 학교가 지금 자매교를 맺은 상태여서 학생들이 현장 실습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회장도 직접 와서 유럽권을 좀 동요해서 이번에는 저희 우주 또 우석대학교에 전준을 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도지사님이나 이지성 국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유치를 해서 너무 좋지만 정말로 경제적인 효과를 어떻게 낼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이런 아이템이 좋다. 이렇게 마케팅 전략을 가야 된다. 그래서 전지훈련을 더 빠른 시일 안에 더 많은 선수들이 올 수 있다는데, 사실 아까 동북권이나 이런 데 보면 장수에 리조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진안에 홍산파크가 있는데, 이런 전지훈련 코스는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선수들이 정적으로 전시훈련을 할 수 있는 데가 진안이고, 또 장수 같은 경우 워낙 가깝지 않습니까? 근데 가까운데 거기에서 그 선수들이 훈련을 하고 와서 쉴 수 있고 승마 체험이나 이런 것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 얘기하니까 너무 좋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대회를 통해서 전라북 대표 선수들이 국가대표 선수들이 빨리 뽑아진다 하면 아마 동북권의 활성화가 더 많은 외국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홍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박 본부장님. 네. 태권도원이 문을 열었지만 사실 국내는 국내뿐더러 또 세계적으로도 그리 많이 알려지진 않은 건 사실이죠. 이번 대회를 통해서 태권도원의 존재, 아까 전라북도에서는 태권도 종주국의 싹쓸이 논란을 위해서 이건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이다라고 표현을 하셨다고 하던데, 이런 또 홍보도 상당히 큰 효과가 있겠죠. 네네. 어떤 걸 기대하고 계십니까? 실제로 지난해 이제 개원하고 태권도원 홍보가 아직 이제 국내외적으로 좀 덜 된 게 사실이고, 사실 이번 대회 이제 유치 같은 경우에는
대회 유치 과정, 이제 대회 유치 결과가 세계 선수권의 집행위원회에서 이제 발표되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이제 실제적으로 전 세계 태권도계에 이제 홍보가 이제 시작이 됐다. 뭐 직접적이진 않지만은 저절로 홍보가 이제 시작됐다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만큼 그 이번 대회 유치에 따른 그런 홍보 효과가 어쨌든 뭐 보이지 않는 그런 홍보가 상당히 클 걸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직가점적인 그런 홍보 효과를 갖다가 여러 가지 다양한 좀 그런 홍보 좀 방안을 갖다 강구해가지고 대회 유치, 대회 개최 이런 거 가지고 연계해가지고 홍보를 한다면은 보다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국장님, 태권도원이 무주에 있고 무주가 전북이라는 것도 홍보의 대상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예,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이번 세계 태권도 대회를 계기로 뭐 관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밑그림이 있을 텐데 네.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그 유치를 축하하면서 일부 우려하시는 분들이 전라북도에 오는 관광객들이 다른 지역으로 또 오히려 여기에 유치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사전에 충분히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데 먼저 그 무주하고 진한 장수는 한 섹터로 보고 선수 임원 외에 일반 관광객이 사용할 수 있는 숙소 규모를 저희가 보니까 한 2,50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합니다. 무진장 지구에서. 근데 전주까지 이제 연결시키는 방안 이런 것들이 이제 강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전라북도가 하고 있는 토탈 관광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관광 패스라인을 구축하는데 경기장에서 관람하고 우리 도내에서 밥 먹고 숙박하고 할 경우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여러 가지 그 혜택들 비롯해서 우리 도내 주요 관광지에 셔틀버스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방안 이런 종합적인 대책들을 강구하도록 해서 우리 무주 태권도원에 유치한 세계대회의 효과가 우리 도내 전역에 미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골고루 뿌리겠다는 그러겠습니다. 말씀이시네요. 좋습니다. 자,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가 꼼꼼히 되어져야 할 텐데요. 다음 주제 넘어가도록 하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과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고 어떤 것들을 대비해야 되느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주에서는 이런 국제대회가 치러지는 건 20년 만의 일이죠. 무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이후에 또 국제대회가 됐는데, 자, 가장 큰 걱정이 인프라 부족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먹고자 하는 시설들의 부족. 이게 상당히 걱정이 많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지적하신 대로 그 먹고 자고 또 즐기고 볼거리가 그분들에게 제공이 돼야 우리 무주와 또 무주와 연계된 우리 도내에서 그분들이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숙박시설 같은 경우도 현재로서는 그 많은 외국인들을 동시에 수용해서 지금 이렇게 대회를 치르기에는 지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지금 해결해야 되는 문제고 또 특히 세계인들의 입맛에 보편적으로 맞을 수 있는 이런 음식 개발도 상당히 중요하다. 물론 도에서 각 시군과 연계한 관광 코스 개발 이런 것들은 하겠지만 우리 무주 국민들이 그래도 가장 할 일이 많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국 손님 맞이 준비에서부터 친절, 질서, 청결 운동 이러한 것들을 범국민 운동으로 이렇게 전개해 나가는 방법. 물론 97 동계 유대회 때 우리 무주 국민들은 외국인들을 한번 맞이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새롭게 끄집어내서 준비를 한다면 결코 어렵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최 교수께서는 세계대회 많이 참석해 보셨죠? 네네. 세계대회 참석하면 여러 가지 인프라, 부대 시설 같은 것도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 네. 자, 다른 나라에 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아니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혹시 느끼신 점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애국을 1년이면 6개국 이상을 좀 돌고 있고 지금 국기원의 시원단을 데리고 좀 돌고 있는데요. 가서 보면 태권도의 열의는 대단합니다. 근데 저희 실질적으로 저희 전라북도의 무주에 태권도 도원이 있는지 도민 자체도 한 30% 이상 갔는지 안 갔는지 잘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이번 대회에 유소년 대회 같은 경우도 언제 열리는지 자체도 모를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 해외에 나갔을 때는 그 나라에서 너무나 적극적입니다. 태권도에 대한 마케팅 전략이 너무 좋아서 빨리 알려지고 부족하지 않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 나라에 왔을 때 종교적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종교시설이 도원에 자체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종교적인 시설이라든지 그 선수들이 왔을 때 편안할 수 있는 거. 그런데 장점이 뭐냐 하면 저희 무진장의 동북권에서 저희가 이번 컨셉을 가지고 간다 하면 저는 힐링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수들이 와서 전지훈련이 와서 정신적으로 쉴 수 있는 공간.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은 유락을 즐기려 하면은 대전 같은 데를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대전에 나가면 저희 선수들이 무주의 전라북도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동북권을 활성화를 잘한다면 홍상 스파나 또 무주의 그 리조트 같은 경우를 한다고 또 무주에 뭐 워낙 좋은 시설이 있지만 이걸 잘 홍보를 해서 그 나머지의 부족한 부분을 거기에서 선수들한테 힐링 또 오는 지도자들 임원들한테도 그렇게 강조를 하면은 대단한 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박 본부장님. 그 태권도원의 연수실이 25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265실, 실로 이제 실로요? 265실이고 한 1,400명 수용 규모는 됩니다. 1,400명 이제 수용 규모는 되는데 이런 세계 선수권 대회 같이 좀 이제 쾌적한 환경을 좀 구축하려면은 저희들이 한 1,000명 내외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해외 선수들은 그 우리처럼 한 방에 두세 명씩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방 하나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그럼 시설이 더 부족해지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저희들 2017년도 세계 선수권 대회 같은 경우에 한 2,000여 명 정도가 지금 현재 선수단 참여할 걸로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265실로 가지고는 어차피 수용 규모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새로 사실은 그 숙박시설을 새로 그 기간 안에 확충한다는 건 사실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태권도원에서 한 20분 거리 내에 지금 현재 8,000명, 10,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제 무주 리조트도 있고 또 바로 옆에는 1,000명 이상을 또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일성 콘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이런 주변에 그런 숙박시설하고 좀 연계해가 활용을 한다 그러면은 큰 문제는 없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수수 국장님. 그 조금 전에 인프라 부족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자, 그렇다면은 무주 가까운 데가 대전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뭐 숙박이라든지 기타 편의시설이 대전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과실을 대전 쪽, 충남 대전이 더 걷어가는 게 아니냐는 걱정들은 있는데 전라북도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회 유치 효과가 우리 도내에 떨어져야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대전하고 전주하고 거리를 따져보니까 10km가 더 멀어요, 이쪽이. 어제도 저희가 무주를 다녀왔는데 전주역까지는 한 1시간 15분 정도 넉넉하게 걸리고 대전시청까지는 그 전주 한옥마을과 대전시청까지가 10km 정도 차이가 납니다. 큰 차이는 아닌데 심리적으로 지금 대전이 가깝다고 많이들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광 패스라인이라든가 토탈 관광, 연계 관광 거기에 덧붙여서 아까 우리 최 교수님도 언뜻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스포츠 마케팅이 본격적으로 전개가 돼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스포츠 마케팅, 특히 태권도 마케팅은 다른 지역에서는 할 수 없는 전라북도만이 할 수 있는 특화된 자원이라고 보고 이걸 어떻게 연계를 시키느냐. 예를 들면 전국에 13,000개의 도장이 있습니다. 지금 국기원의 품새 단증을 받은 사람들이 누적된 인원이 한 800만 명 되는데 물론 그 중에는 이제 고인된 분도 있고 나이가 드신 분도 있겠지만은 생활체육으로 지금 태권도인으로 활동하는 그룹이 한 10여만 명이 되고 있고 이런 자원들을 어떻게 이 대회 기간 중에 태권도원에 들려서 우리 도내 관광지와 연계해서 여기에 쏟고 가게 만들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이 앞으로 2년간 우리가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렇다면 지금 생각하고 계신 연계 프로그램들은 어떤 것들 구체적으로 설명해 가장 주시면요. 먼저는 우주와 지리적 접근성이 높은 진안과 장수가 제1 섹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주 한옥마을까지가 연계가 될 거고요. 무진장 지구를 1차 해결하기 위해서 숙박시설이 저희들이 전체를 계산해 보니까 선수 임원을 빼고 일반 관광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숙박시설이 한 2,500명 정도는 가능하겠다. 그 이상 초과될 경우에는 이제 전주권에서 저희가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교통 접근성 문제거든요.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셔틀버스 이런 것들이 계속 수송을 하도록 해서 무주와 진안 장수 최소한 전주 한옥마을까지는 연계시키는 그런 방안들이 강구가 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네. 자, 박 과장님. 지금 태권도원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또 도로의 문제죠. 그 태권도원까지 들어가는 도로를 좀 확장을 시켜야 될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태권도원까지의 그 진입 도로 문제가 현재 2차선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선형이 좀 불량해서 도로 위험 요소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금 그 4차선 확장 공사를 좀 이어가고 있는데, 아까 우리 이 국장님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아직 예타에서 그 검증이 되지 않아서 지금 그 금년도 예타가 진행 중입니다. 요 사업이 지금 마무리된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물리적으로 2017년 세계 태권도 대회에 가장 그 사용이 가능할까 이런 의문은 듭니다만은 어차피 이 때를 계기로 해서 진입 도로에 대한 확실하게 좀 그 정부에서 그 확장 공사를 한다는 그 결정이 좀 있으면 좋겠고, 이 대회뿐만 아니라 이 대회 이후에 이제 더욱더 많아지게 될 그런 그 관광객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도로다. 네. 이런 측면에서 이 4차선 도로, 그 진입도로 확장의 필요성은 계속 제기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무주의 입장에서는 그 세계 대회가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무주 나름대로 또 재정 투입도 많이 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그 무주가 경제적 효과를 좀 얻기 위해서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이 와서 무주에 들려서 화장실만 이용하고 가면 안 되는 거죠. 여러 가지 경제적 효과가 있어야 될 텐데 무주에서 하는 전략 혹시 뭐가 있습니까? 네, 우리 무주에서는 지금 그 도 차원에서 지금 시군 연계, 관광 코스 발굴 뭐 이런 것들과 별개로 사실상 이미 저희 각 부서별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 기간 중에 우리 무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우리 무주에 좀 더 돈을 좀 쓰고 갈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무주만의 특색을 살린 음식 개발에서부터 세계인들이 즐겨 먹을 수 있는 간식거리에 이르기까지 이미 전문가를 투입해서 지금 개발 중에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대회 기간 중에 집중적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그 음식을 맛보고 또 사가고 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 먹거리들을 지금 개발 중에 있고, 여기에서 또 제가 생각에는 이번 대회는 태권도 경기뿐만 아니라 무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반드시 문화 행사가 곁들여진 이런 대회로 좀 그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많은 사람들이 무주에서 좀 머물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도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박 과장께서 문화 행사 말씀하셨는데, 자, 지금까지 저희가 하드웨어적인 면들을 살펴봤다면, 지금부터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최 교수님. 그, 여러 가지 그 세계대회이면서도 볼 것, 그다음에 감동받을 것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그 대회 유치 전에 이 홍보 마케팅 전략이 정말 필요한데, 사실은 이 대회를 유치했다는 것은 알고 있는 사람은 태권도인에 불과하다고 저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들 자체도 무주가 2017년도에 세계대회를 유치하고 있다 이런 자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전라북도에서 국장님들 모든 분들이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일단 한옥마을 안에 태권도 대회를 홍보할 수 있는 부스를 좀 만들어야 되겠고, 시설 공연을 할 수 있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해서 좀 이게 빨리 알렸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주관으로 20억을 가지고 주말리그를 하려고 지금 예상 중입니다. 근데 이런 주말리그 했을 때 이 대회를 무주로 유치한다 하면, 무주에서 주말리그를 계속 해주면 전라북도의 국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또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한 번 정도 올 수 있는 기회. 그랬을 때 그 안에 왔을 때 태권도가 아닌 다른 체험을 할 수 있고 관광을 할 수 있는 것이 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대부분이 힐링 위주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무주에서 태권도 대회를 하면서 무주를 알리고 태권도 동원을 알릴 수 있다면, 태권도 공원 안에 연수나 체험이나 이런 교육이나 아니면 대회를 할 수 있는 무슨 다른 전략을 좀 만들어서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국장님. 그 조금 전에 문화 행사,
문화 태권도 대회의 필요성들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전라북도의 입장과 계획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PT에서 제안할 때도 단순한 선수권 대회 차원을 넘어서 태권도인의 문화 축제가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 프로그램 중에 일환으로 대륙별로 연맹의 날을 매일 개최하도록 유럽 연맹의 날, 아프리카 연맹의 날, 아시아 연맹의 날, 아메리카 연맹의 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대륙별로 특성을 있는 그 공연과 그 대륙 연맹의 활동 상황 같은 경우를 사진으로 이렇게 전시도 하고 그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과 아울러서 저희 전라북도에서 그동안에 성황리에 공연되었던 여러 가지 공연들을 거기에 전부 모아서 네. 그 대회 기간 중에 밤이 있는 무주, 밤이 있는 태권도원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번에 러시아 개막식에서 저희가 참관했던 분들이 다 부담을 안고 왔던 부분들이 개막식을 너무 화려하게 했습니다. 뭐 월드컵이나 그 올림픽 수준으로 실내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스케일과 동원된 그 인원, 저희가 참 그 겁이 날 정도로 상당히 잘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에 못지않은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 또 태권도원 주변이 너무 쓸쓸합니다. 그 대형 부스를 설치를 해서 거기서 뭐 먹고 쉬고 또 쇼핑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아울러서 만들어서 대회 전후 10일간 동안은 네. 선수 임원이나 관광객들이 전혀 불편하지 않게 저희가 인프라를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권도원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저도 우선 태권도원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뭐 모든 체험자들이 흥미 있는 그런 것들 우선 뭐 기본적으로 개발해가지고 체험을 하는 건 기본적일 거고요. 그다음에 이 이제 방금 이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 태권도 세계 선수권 대회 그 기간 중에 참여하는 선수단뿐만이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외 이제 관람하는 관람객까지 좀 흥미 있고 재미있는 그런 문화 태권도 대회가 좀 되게 하려 그러면은 저희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여기에 전북도의 주요 이제 문화 공연이나 이런 것도 같이 가미를 시키지만은 지금 이 무주 그 주변 지역 인근 지역에 주요한 그런 행사나 축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행사를 이 대회 기간 전후로 해가지고 좀 연계를 시킨다면은 이게 이제 대회 참여하는 선수단들도 그런 축제를 같이 좀 체험해 볼 수 있고, 축제에 오는 그런 국내외 관광객들도, 이번 그 실제 선수권 대회에 참여해가지고 대회를 직접 좀 참관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무주 입장에서 보면요. 이게 세계 대회가 열리면 또 관중이 있어야 또 신이 나고 관중이 있어야 경제적 효과가 더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관중의 동원, 이 경기장에 다 찰까라는 걱정도 하시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 역시도 러시아 첼라빈스크에서 열린 그 금년도 세계대회 개막식을 참관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 큰 체육관을 꽉꽉 메운 이런 그 열기를 저희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우리 무주가 아시다시피 상당히 작은 지방 소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중의 문제 역시 저희들도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 무주에서 열리는 대회지만 우리 전라북 도민들의 관심과 성원이 있으면 뭐 충분히 가능하다. 이컨대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리는 경기대회 뭐 가보는 날, 시군별로 이런 날도 정할 수 있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조만간 조직위가 이제 발족이 되고 운영에 들어가면 같이 복합적으로 이제 연계해서 강구할 방법이지만, 그렇게 우리 도민들이 관심만 가져주면 또 결코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많은 말씀 나눴는데 벌써 토론을 마쳐야 될 시간입니다. 마무리 말씀으로 토론 시간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하지 못한 말이 있다면 마무리 말씀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종석 국장님. 네. 이번 선수권 대회 유치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 체계를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을 구성을 하고 조직위원회를 또 구성하고 범도민 지원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야말로 범도민적인 역량을
결집시켜서 반드시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노신 본부장님. 태권도원 개원한 지 이제 1년 남짓 되고 이제 자리를 사실 잡아 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이번 17년 세계 선수권 대회를 유치하게 됐는데 아마 이 세계 선수권 대회 유치 자체가 태권도원을 갖다가 조직에 활성화시키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최소한 뭐 많은 상당 기간 앞당길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 유치를 계기로 태권도원과 그런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무엇보다도 이번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위해서는 전북 도민 여러분들의 좀 적극적인 관심도 필요하고 성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박기영 과장님. 네, 저 역시도 이제부터가 시작이고 또 이제부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대회 유치를 위해서 쏟았던 열정들을 이제는 대회 성공을 위해서 다시 쏟아부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이번 대회가 가장 훌륭하고 성공적인 대회였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끝으로 최상진 교수님. 네. 일단 태권도는 우리 민족의 그 고유 유산이자 보물입니다. 따라서 이번 태권도 발전을 위해서 모든 국민이 좀 하나 단결해서 2017년도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많은 도와주고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러시아에서 날라든 낭보에 200만 전북 도민이 환호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국제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내고 이에 따른 경제적, 문화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 가운데 무엇보다도 태권도 성지에 걸맞는 도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태권도 붐을 일으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시사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